자, 요즘 책을 읽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마인드맵을 그려서 기록하면서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고 나면 잘 기억에 나지 않는다거나 읽을 때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읽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편으로 좋은 제안이긴 해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옆에다가 숫자를 이제 적으면서 하는 것처럼 암산이 안 되니까 적으면서 나의 기억을 보조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적용해 보면 어떤 한계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한 문장이더라도 긴 문장이 있고 짧은 문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에게 생소한 문장이냐 아니냐. 에세이라든가 삶에 어떤 지침을 주는 거라면 거기서 내가 느낀 바를 마음속에 갖거나 이게 이런 얘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쉬워요. 근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지식을 설명하는 글일 경우에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 이게 이러이러한 얘기구나, 그리고 그걸 이제 내가 마음속에 남겨서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장을 정리한다라는 건 이것도 역시 그 문장을 읽고 그 문장에 대한 하나의 표상을 머릿속에 만드는 거예요. 의미를 구성하는 거죠. 읽으면 어떤 표상이 생겨요. 근데 이 표상이 정말 문자 그대로를 옮긴 거냐, 그러니까 문장에 대한 표상이면 거의 의미를 내가 구성한 게 없는 거거든요. 생각한 게 없는 거죠. 한 문장이나 두세 문장 정도는 읽고서 이게 뭐가 어떠하다는 거구나, 이런 게 마음속에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그래야 옮겨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문장 하나 읽고 이러고 넘어가면 적으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굉장히 낮을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건 본인이 읽고자 하는 그 글과 본인이 그 글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차이의 그 차이가 많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옮겨 적으려고 하면 사실 책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다 베껴 써야 돼요. 정리가 안 되니까. 이 문장과 한 문장 또는 두세 문장의 내용이 뭐가 어떠하구나라고 머릿속에 뭔가 의미를 통합해서 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마인드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페이지 또는 한 챕터를 읽고 정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분한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한 단락을 읽고 단락별로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 사람은 단락 자체에 대한 의미가 마음속에 구성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파편적인 것들을 하겠죠. 물론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을 읽기에 독해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은 전혀 도움이 안 되냐, 그건 아니야.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실제로 글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한 5가지쯤은 되는데, 보통 이 사람이 좀 파편적으로 이 서로 내용에 대한 연관성도 없이, 그러니까 즉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팀워크처럼 전달하는 내용, 중심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이런 얘기했어. 자,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렇게 복사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얘기했어. 이런 얘기했어. 이 두 개밖에 못 써요. 그러면 이거 무슨 제가 모르는데 혹시 무슨 손 모양 이런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나온 내용, 마지막 5번째만 나온 내용, 요거밖에 머릿속에 없어요. 그럼 이제 그걸 적겠죠. 적어놓고 그걸 또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과 내용 사이의 연관성이라든가 나의 지식과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시라면 본인이 적어놓은 내용도 역시 못할 수도 있지만, 책에는 문장이 계속 연속적으로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 중에서 일부만 발췌하듯이 이렇게 옮겨 적거나 일부만 뭔가 파악을 해서 옮겨 적었다면 이쪽 노트에는 굉장히 적은 분량의 의미들만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옮겨 적으면서 앞에 적은 것과 뒤에 적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거든요. 이 기회를 만약에 살린다면, 그리고 운 좋게 앞에 정리한 자신이 쓴 문장과 뒤에 쓴 문장의 어떤 표현이나 단어들을 통해서 이거랑 연결되네?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으면 이 사람은 책이라는 게, 글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역시 돌아가서 예전에 했던 말처럼 너무 어려운 거,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쾌력과의 갭이 큰 텍스트를 하면 당연히 그 중에 10가지 중에 10가지 정도를 내가 찾거나 파악할 수 있거나 얻을 수 있는 그 내용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 적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어떤 그런 연관성이나 응집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좀 많이 파악할 수 있는 거면 내가 옮겨 적은 다음에 그것끼리 서로 통합시키고 의미를 구성하기가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책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많은, 즉 한 챕터를 읽고 나서 정리한다 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읽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고 옆에다가 그 마인드맵을 그리는 그 단위, 분량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너무 많이 읽고 옮겨 적지 마라. 읽고 적고 읽고 적고. 처음에야 뭐 나는 무조건 단락별로 할래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단락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단락이 길어질 때 이 단락은 내가 좀 나눠서 두 부분을 두 파트로 나눠서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융통성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이것에 대한 자신감이 붙고 내가 내 맘대로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꼭 단락이라는 외형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걸 느꼈어. 그럼 나 이거 정리할 거야. 어떤 데는 단락 안에서 뭐 여러 문장이 적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 단락에서 그냥 간단하게 아니면 아예 패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본인이 글을 읽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정리하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적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적으면서 그 전에 내가 뭘 적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앞 문장에 적은 거를 참고해서 내가 했던 생각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 문장을 쓰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쪽 책에서 이 부분을 내가 읽고 생각한 것을 적었죠. 근데 보통은 그냥 읽고 다음 거 읽으면 앞에 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적었으니까 한 번 더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쪽 읽을 때 또 이쪽 것들이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읽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별개의 내용처럼 읽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쪽으로 넘어가서 또 정리를 하려다 보니 아까 내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잖아 라고 하면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나의 생각이 내가 지금 적고 있는 것과 바로 위에 있으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충돌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접점을 찾고 통합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인드맵 불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썼을 때는 유익하다. 그러나 정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